쓸데없지만 쓸모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쓸쓸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쓸쓸해 DJ 강현우입니다. 드디어 쓸쓸해 첫 화입니다. 오늘 첫 화에서는 지난주에 예고드린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별자리란 하늘의 별들을 찾아내기 쉽게 몇 개씩 이어서 그 형태의 동물이나 물건 혹은 신화 속 인물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별자리의 개수가 총 88개나 됩니다. 오늘 설명해드리기에는 좀 많죠? 그래서 저는 성격과 생일에 관련되어 있는 12가지만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각 생일마다 별자리가 다르고 별자리마다 성격적 특징이 있다고 해요. 본인의 생일에 따라서 별자리가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전에 이런 이야기는 그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꼭 다 맞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저 재미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별자리는 물병자리입니다. 1월 20일에서 2월 18일에 생일을 가지신 분들의 별자리입니다. 물병자리는 대부분 침착하고 여유만만한 성격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그 내면은 상처투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첫사랑을 죽어도 못 잊는다고 하는데, 오, 감성파네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머리가 똑똑하고 회전이 빨라서 잘난 척을 정말 잘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조금 비슷하신가요? 그럼 다음 별자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고기 자리입니다. 2월 19일에서 3월 20일까지 생일이신 분들의 별자리입니다. 한마디로 타고난 로맨티스트라고 하네요. 사람을 좋아하고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고 의견을 나누는 거에 있어서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상대의 감정에 공감도 잘해, 다정해, 애정이 가득해, 상대방을 외롭게 만들지 않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혼자만의 슬픔은 많은 경우가 있대요. 지난번 예고편에 물고기 자리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었어요. 어때요? 많이 닮으신 것 같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외롭지 않게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양자리. 3월 21일에서 4월 19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별자리입니다. 솔직하고 본능에 약하며 외로움이 많은 편이라고 하네요. 거짓말을 잘 하지 못해서 가끔 과한 독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외로움이 많아서 친구 없이는 절대 살지 못하는 놀기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양하고 진짜 비슷하네요. 양도 그 목장에서 친구들이랑 귀엽게 몽실몽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 성격과 비슷하지 않나 하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황소자리. 황소자리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에 빛을 본 분들의 별자리입니다. 너그럽고 서글서글한 인기 많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오, 진짜 황소 같은 느낌? 약간 무뚝뚝하고 거짓말도 잘한다고 합니다. 너그러운 성격 덕분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 인기 만점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오, 부럽네요. 인기 만점이라니. 저도 황소 자리는 아니지만 인기 만점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쌍둥이 자리. 5월 21일에서 6월 21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별자리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신속해서 재치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성실성이 부족해서 목표를 세워 계획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머리가 좋아서 대충 해도 성과는 좋은 편이래요. 이거 얄밉지만 부럽습니다. 재치 덕분에 이성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이것도 부럽습니다. 이제 슬프니까 6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는 개자리입니다. 6월 22일에서 7월 22일에 행복한 날을 가지신 분들의 별자리입니다. 성실과 건전의 아이콘, 애정을 상당히 갈구하는 편이긴 한데 다수의 애정이 아닌 한 사람의 완전한 애정을 바란다고 합니다. 배신을 잘 하지 않고 약간의 완벽주의가 있어서 그걸 스스로 지키느라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제 친한 친구 중에도 개자리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의 성격과 굉장히 비슷해요. 다음에 만나면 한번 알려줘야겠습니다. 자, 이제 반 왔네요. 7번째입니다. 사자자리. 7월 23일부터 8월 22일에 생일을 가지신 분들의 별자리입니다. 사자자리의 분들은 다방면에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고 해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흑백이 분명한 경향이 있어서 본인의 속을 잘 숨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타입이라 남의 조언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길 잘한다고 하네요. 근데 혼자서도 뭐든지 잘해낸대요. 그러면 사실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죠. 자,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처녀자리입니다. 8월 23일부터 9월 23일에 가족을 만나게 되신 분들의 별자리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뚜렷하고 특이한 데다가 보수적이고 이상적인 건전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여자분들은 요조숙녀, 남자분들은 신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포커페이스를 잘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포커페이스가 참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오래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을지 이 포커페이스 연습해야겠습니다.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천칭자리. 9월 24일에서 10월 22일에 생일이신 분들의 별자리입니다. 천칭자리는 인생에 대한 원대한 야망보다는 친구를 만나고 애인을 만나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람둥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본능적으로 이성이 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거절할 필요는 없는 경우인가요? 아닙니다. 취소할게요. 남자는 젠틀한 멋쟁이, 여자는 묘하게 섹시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마음을 많이 뺏는다고 해요. 근데 자신의 외모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콤플렉스를 갖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신입니다.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10번째는 정갈자리입니다.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이네요. 정갈자리는 친절하고 순종적이지만 마음을 잘 안 열고 독서를 품고 있다고 해요. 속으로 계산과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묵한 야심가입니다. 통찰력이 있어서 흐름을 읽는 것을 넘어서 꿰뚫는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센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머리가 좋다고 믿어서 남들이 보는 데에서 열심히 안 하고 뒤에서 열심히 한대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남들 앞에서는 열심히 안 하는 척 하거든요. 뭔가 그렇잖아요. 현우는 이것밖에 안 했는데 벌써 이 정도나 하네? 라든지 칭찬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11번째로 넘어갈까요? 사수자리입니다. 사수자리는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이신 분들이네요. 규율을 싫어하고 잔소리는 더더욱 싫어한다고 합니다. 한계를 정하지 않고 깨부수려고 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사수자리는 안정적인 것을 또 계속 갈구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진지하고 무거운 상대보다는 그냥 자신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12번째 염소자리입니다. 크리스마스부터 1월 19일에 태어나신 분들의 별자리입니다. 소심하고 보수적이며 관료적인 경향이 좀 있다고 하네요. 상하 관계에 있어서 윗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잘해서 조직 생활을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착할 땐 엄청 착한데 나쁠 땐 또 엄청 나쁘대요. 이런 분들이 무서운데. 소심하셔서인지 일할 때 세부적인 사항에 신경을 많이 써서 진행도 느리고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소심한 성향답게 상대에게 무시무시한 복수를 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12가지 별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제 별자리 얘기 들을 때 집중이 좀 되더라고요. 이런 점은 나랑 되게 비슷하네? 근데 이런 점은 또 나랑 또 다른 점이 있네. 이러면서 좀 흥미를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별자리를 알고 있으면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누구누구님 혹시 생일이 언제세요?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생일이 이때시면은 별자리는 이거구나. 이런 별자리이신 분들은 이렇대요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거리가 생길 수 있지 않나 혼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쓸쓸의 첫 번째 이야기는 별자리였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제 별자리에 대해 말할 때 좀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런 점은 비슷한데 이런 점은 별로 안 비슷하네 하면서요. 자, 그럼 다음 주 쓸쓸의 예고를 해드릴까요? 쓸쓸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띠라고 하면은 12지신, 쥐띠, 소띠, 닭띠 등등 다양한 띠가 존재하죠. 다음 주에는 각 띠별 2020년 운세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새해도 아닌데 무슨 운세냐고요? 2020년이 반년이나 남았어요. 그럼 남은 반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운세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닭띠인데 저와 같은 닭띠이신 분들은 댓글에 손 들어주세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커피 꼭 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쓸쓸해는 이만 줄여야겠네요. 쓸쓸의 첫 번째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고 웃을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